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은 지금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트럼프 공화당의 의제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지난 10년은 공화당이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빠진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능숙한 조력자를 잃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사망하기 직전 그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와 3%포인트 차이였다는 다소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공화당 의석은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사인은 대동맥 파열이지만 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사망했기 때문에 푸틴의 소행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도 돌아다닙니다. 역시 공화당 상원 의원으로 한 달 병원에 입원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병상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넘어져서 의식을 잃긴 했지만 또 폐렴도 앓았지만 건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의회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 혐의 때문에 메인주 민주당 연방 상원 후보 자리를 사퇴한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처음에는 민주당의 악몽인 등 보였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이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이 주말 교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휴전 양해각서 페이퍼는 찢어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의 전쟁이 당시 2주일 안에라도 죽을 수 있었던 이슬람 공화국을 살려냈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이슬람 혁명국 당국도 자신들이 전쟁 전보다 더 강해질 것을, 이런 결과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중동 지국장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 상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축하 분위기에서 눈에 띄는 우려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BBC 방송이 진단했습니다.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의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가격 $135보다 훨씬 낮은 주당 $115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이제 신문들은 미국에서 물론 일요일에 텔레비전 시사 토크쇼를 많이 보는 것처럼 일요판 신문이 이렇게 두텁죠. 예전에 뉴욕타임스 정말 이렇게 두꺼웠었어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나이가 드시면 또 시력이 나빠져서 연령층이 뉴스페이퍼를 일요일에 이렇게 보는 그런 그룹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일요판은 어제 그렇게 두터운데도 이 내용을 커버하지 못했고, 따라서 오늘 미국의 그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전부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급서거, 이런 내용입니다. 외교 정책으로는 굉장히 강경파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 뜻을 같이 했지만 외교적인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였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금요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고 토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했어요. 전화통화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망했죠.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꾸짖었지만 그의 동맹이 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외교적으로 베테랑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린지 그레이엄 하면 트럼프의 동맹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USA Today, 네, 공화당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 헌사가 쏟아지고 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린지 그레이엄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당과도 연결고리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했으니까는요. 굉장히 뉴스가 많거든요. 과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하기 전에 지지율이 별로였다고 하는데, 그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얘기부터 누가 출마하는데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이 71세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어요. 지금 현재 사인 루머도 있지만 그랬을 때 이건 미국의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의 공화당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부터 큰 그림부터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사진이고요. 이코노미스트와 많은 그 기사를 같이 종합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자신의 당인 공화당이 걸어온 흐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난 10년 동안, 왜 10년이에요? 2015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다고 캠페인을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을 보여줬다는 거죠. 2월 달에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린지 그레이엄에게 물어봤답니다. 글쎄요. 정치적인 유산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네, 저는요, 나의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공유를 했고, 그 목소리와 생각의 공유를 창의적으로 어떤 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Move the ball forward. 성과를 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선 무난할 것으로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약간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그런데 폴리티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2003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을 했으니까 그 전에 하원 의원도 4번인가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정치 경력 충분하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충분하게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2월 달이었으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난 7월 12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71세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 여러 가지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죠. 이 이코노미스트도 영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상원 의석을 탈환하는데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점도 있지만 더군다나 또 한 사람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오랜 동안 원내대표였던 사람도 지금 병원에 한 달째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미치 매코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를 한 사람이고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이에요. 더군다나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을 그보다 더 강하게 비난할 수는 없었을 정도로 비난하고 룩다운하고 깔보고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딱 뭉쳐서 여기까지를 왔는데 그래서 마가라는 시대가 만들어졌고 본인도 트럼프를 그렇게 비난하다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의 정치적인 그 이력도 죽지 않았잖아요. 트럼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왔죠. 이게 바로 공화당의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발언의 변화를 통해서 공화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를 공화당이 후보로 선택하면 우리는 망할 거야. 망해도 싸. 자신의 당에, 자당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알아? 트럼프를 꺼져. 트럼프에게 꺼져.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 인종 갈등을 조장을 하는 사람, 트럼프는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편협한 인물, 당에서 내쫓아야지 돼. 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트럼프와 뭉쳤었다 하는 거죠. 이걸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자 린지 그레이엄은 유연하게 본인의 정치적인 태도를 바뀌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흐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성스러운 대변인 중에 대변인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조 바이든이 참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그 토론, 참담한 토론 이후에 린지 그레이엄은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수십 년 만에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현재의 흐름을 이렇게 바이든 아래에 있고 싶으세요? 이걸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야지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설득력을 얻었어요. 물론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맵하고 호전적이고 뭐 이 사람이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믿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란 전쟁은 끝까지 강하게 가야지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도 그 입장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변치 않았습니다. 적들이 힘을 키우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이란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적들에게 고통받는 쪽을 도와주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우크라이나 도와야 된다. 이란은 내리쳐야지 된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공화당에서도 약간씩 나중에 입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 그 충돌이 있었죠. 본인이 한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뭐 그럴 필요가 있던 없던 2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간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많이 방문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농담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우스캐롤라이나보다 이스라엘에 더 많이 가 있어 라고 비웃기도 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미국 정치인 같단 말이야.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1년에 교회는 딱 3번 간대요. 큰 그런 시즌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남침례교 전통, 말하는 거, 본인의 어떤 뭐 정책을 홍보할 때 굉장히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을 했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8월 달에 가자 전쟁을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을 때 공화당에서도 그 같은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따위 헛소리는 지겹다. 그만해라.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가시, 신도 미국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이다. 이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원 세력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숨진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슬플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친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변치 않았지만 그 밖에 모든 이슈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거의 모든 것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갔습니다. 때로는 약간 반대하는 척하다가 그 반대를 고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린지 그레이엄은 백악관과 전화통화 한 통만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헨리 맥마스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오늘 동부 시간으로 4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로 점심시간 지나서 이제 임시로 누구를 딱 지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린지 그레이엄이 지난번에 예비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겼고, 공화당에서도 이겼고, 민주당에서도 의사가 딱 지금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사람이 숨졌으니까 다시 예비선거를 치러야지 됩니다. 예비선거를 8월 11일에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에서 누군가가 50%를 못 받으면 한 사람이, 그러면 이제 다시 25일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8%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어. 그런데 좀 발표하긴 이른 것 같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러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레이엄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도전해서 29%의 득표를 기록한 사업가 마크 린치, 이 사람이 아마 좀 강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었던 린지 그레이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린지 그레이엄이 능숙하게 언론과의 소통도 능숙하고 그 의사당 내부에서 의원들과의 소통도 능수능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을 테고, 그건 이제 조금 지켜봐야지 않은 건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조금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사망하기 전에 임팩 리서치라는 곳이에요. 6월 30일에 여론조사 발표한 것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 애니 앤드류스 박사,
대해서 3%포인트 앞섰다는 거거든요. 3%포인트면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레드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8%포인트 앞선 곳에서 이거 오차 범위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22%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럼 3월 달에는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 사이에선 3% 뒤처졌거든요. 근데 이게 6월 30일이 되니까 22포인트 뒤처졌다? 그러면 아직까지 11월 달에 선거를 하려면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보는 곳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팩트 리서치처럼 약간 진보 성향인 거. 어느 정도 진보 성향이냐면은 네이 실버라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뭐 보수, 진보에서 다 존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 임팩트 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약간 진보 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 1.32포인트 정도?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린지 그레이엄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한 4점 몇 퍼센트, 5% 아래 앞서갔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월 11일에 다시 공화당의 예비선거가 치러져서 누가 여기서 린지 그레이엄을 대신할 사람인가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뉴욕타임스 같은 매체는 그거 사실 볼 것도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워낙에 공화당색이 강한 보수 성향을 띠는 주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결국은 뭐 린지 그레이엄 자리를 이어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후보들은 누가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거 폴리티코의 보도거든요. 아래는 린지 그레이엄이고 위에는 이 누굽니까?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그 자리에 출마해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스캇 베센트가 원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되면서 집도 안 팔았어요. 집을 팔겠어요. 그 집 핑크색 뭐 4층 집인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동성 파트너와 같이 입양한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인데 쉽게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집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집을 지금 안 팔았다는 거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이 집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냥 재무장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없죠. 공화당에서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이 자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까? 근데 빨리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럴 때 이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다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한때는 가까웠었지만 나중에 앱스틴 그 파일 공개하라라는 것 때문에 멀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하원 의원 낸시 메이스라는 하원 의원은 나가겠다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선거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71세의 사람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여행도 갔다 오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는데 숨졌다고 발표를 하니까 뭐야? 음모론이 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 아무런 병력이 없었다면서 라는 얘기예요. 금융과 빌 브라우더 이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블라디미르 푸틴이 뭘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살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이 브라우더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러시아에서 일을 했었던 영국의 이런 뱅커예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 요원들이 사람들을 그야말로 암살하는 전문가고 종종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요원들이 활동을 한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 사람도 러시아에서 뭐 말하자면 스파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심장마비로 위장을 한 독살 가능성. 지금 이런 얘기가 무척 많아요. 근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다. 그 정도라고 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그 인터넷에 이런 평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독극물을 어디엔가 투여하는 전문가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사를 해야지 돼. 실제로 뭐
하겠죠. 여러 가지. 갑자기 숨졌기 때문에. 의사 자체는 지금 검시 결과 자체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라는 거예요. 뭐 대동맥이 파열됐다는 거거든요. 대동맥이 파열되는 게 흔치는 않지만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남자 60대 아니면 70대 남성에게 일어나고 또 린지 그레이엄의 아버지가 68세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심장마비다 하는데 워낙에 거물이 숨졌고 거물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 다음날 숨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응급 전화를 받고 응급 구조대가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같은 현장에서 조치 같은 것도 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아주 큰 별이죠. 외교적으로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도 4번이나 했고 상원 의원을 2003년부터 했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저는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고 골프 파트너고 정치적인 동지인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올 때 그때가 이제 공화당에서 그가 후보가 되기 전이었어요.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라고 우선 얘기를 I 했고요. think what you like about him, he appears to be strong. 아주 The rest 강하게 of us are 보이고 weak. He's a very successful businessman. He's going to make 사업가로서 everything great. 성공해서 He's gonna take 모든 all 걸 the 다 problems of the 그레이트하게 world. 만든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That's what he said. 좋아했다는 Here's 거예요. what you- 저렇게 강한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했고 뭐 나도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하잖아. 아주 평범한 거죠. 그런데 그의 실체는 이거다. He's a race-baiting, xenophobic, 아주 religious bigot. 인종차별적인 He doesn't 그리고 represent 외국인을 my party. He 혐오하고 doesn't represent the values 우리 that the men and women who wear the 공화당을 uniform are 대표하지도 fighting 않고 for. 그리고 I've been in the Air 군 Force for 33 years. I retired 출신이니까는 this June. 본인이 뭐 30몇 년을 공군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편협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자 만들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뭔지 알아? 트럼프에게 꺼지라고 말해줘. And you know how you make America great again? Tell Donald Trump to go to hell. Many women over 50 who try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얘기, 린지 그레이엄 하면은 이 세 가지 말이 영원히 그의 레가시에 외교 정책보다도 더 기록이 될 것이다,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이백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신 것 같네요. 트럼프에게 뭘 받은 거야 도대체라고 하는데 정치 생명을 받은 거죠. 저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 저렇게까지 비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사람은 거의 떨어져 나갔습니다. 임기 1기 때도 왜 우리가 저 사람 정치인이지만 조금 신선해 라든가 아니면 공화당에서 중도파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그 말을 또박또박 잘했던 사람들 스스로 물러나거나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린지 그레이엄이 좀 전에 했었던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못했을걸요? 정치인으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본인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생명을 받은 거죠. 뭐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뭐 밀어붙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뭘 받았나? 그걸 받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말을 해놓고 변했어? 네, 저런 말을 해놓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린지 그레이엄 하면 그게 가장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저 사람을 공화당이 선택한다면 우리 당을 망할 거야. destroyed 될 거야. 그래도 싸. deserve it. 그래도 싸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생명 연장 10년 동안 연장했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나 71세에 정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거 비명 행사한 거죠. 그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죠. 뭔가
황망하죠. 뭐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할지라도 71세 너무 청춘이에요. 너무 아깝습니다. 공화당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84세예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의 이 일도 이미 미치 매코넬은 사망했어라는 루머까지 돌았어요. 왜냐하면 6월 14일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내일이면 한 달째잖아요. 한 달째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제 사진을 내놨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이 뉴스를 보도해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해라, 밝혀라, 뭐야 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미치 매코넬 어디 있지? 특히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어제 이거 크게 보여드려야지 되겠네요. 와이프고요. 옆에는 일레인 차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때 교통부 장관을 지냈죠. 그 전에는 다른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도 지냈었고, 그러다가 일레인 차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의 와이프였는데 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자 제일 먼저 사임한 장관입니다. 자, 어제 같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했어요. 6월 14일에 구급차로 병원에 수송되는 그런 비디오는 지금 많이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뇌진탕도 아니라고 확인을 했고 심장마비 없었고 뇌졸중도 없었고 종양이나 출혈은 없었지만 잠시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몇 주일 동안 너무 훌륭한 치료를 받았다. 훌륭한 치료 받았겠죠. 연방 상원의원이고, 그리고 이 일레인 차원의 집안이 보통 부자여야죠. 그 물류 선박회사 하는 대만계잖아요. 아주 최고의 훌륭한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가벼운 폐렴도 겪었다. 84살입니다. 내 나이에 난 참 좋은 환자라는 게 확실해라고, good patient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환자라는 게 상태가 좋다는 것보다도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받았고 아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재활센터로, 지금 재활센터군요. 재활센터에서 지금 옮겨서 곧 회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걸 밝히지 않았는가? 사람들이 미치 매코넬 어디 있어? 투표를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내 나이에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약해지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한다. 그 일반 사람이죠. 공직자잖아요. 지금 연방 상원의원이 한 달 동안이나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어쨌든 그 7번째 임기 84살이고요. 또 어렸을 때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이가 들면서 좀 균형 잡기가 어렵고 넘어져서, 지난달에도 또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었던 적도 있고, 일부 왼쪽 다리 일부는 마비가 됐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건 유명하잖아요. 어머니가 의사들이 힘들어 걷기에 이랬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린지 그레이엄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의 어머니가. 그래서 다시 걷게 됐다. 어쨌든 이 과정 지금 굉장히 답답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의사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직 상원 본회의장에 나가서 당분간은 투표를 하지 못할 겁니다. 어제서야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켄터키 주지사잖아요. 켄터키 주지사 인기 있잖아요. 켄터키라는 레드 스테이트인데도 거기서도 이렇게 앤디 비티어가 민주당으로서 주지사를 지금 너무 잘하고 인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더 이상 건강에 대해서 루머 이상한, 이미 저 사람 숨졌다는 이런 쓸데없는, 그런데 우리 에너지 쓰지 말고 밝혀야지 돼 하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이 추궁 끝에
미치 베코넬 연방 상원의원이 사진을 그렇게 낸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이제 재임을 했었던 상원의 당대표 자리를 그랬던 미치 베코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행사장 밖에서도 넘어져서 다쳤고 올해 초에는 또 독감으로 입원도 했고, 물론 이 사람은 이번에 임기 끝나면은 다시 뭐 재선에 나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이 미치 매코넬도 빠지고, 미치 매코넬과는 성향이 반대지만 린지 그레이엄도 빠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 큰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재활센터에서는 이거 분명히 보면은 병원 침대잖아요. 재활센터에서는 환자가 환자복을 안 입고 셔츠를 입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셔츠를 입고 괜찮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아닌가? 맞죠? 제 생각이 맞겠죠? 그 부분은? (80) 넘으면 한 번 쓰러지면 회복 힘듦,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거 보통의 얘기고요. 우선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80 넘으신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넘어지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라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저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80대 되신 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신다면 잠시 불행이야 이건. 내가 이겨낸다니까?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뉴스는 정치 뉴스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안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메인주의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였다가 결국은 이제 사퇴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성폭행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강간 주장도 나왔고 해서 그레이엄 플래트너예요. 민주당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어피니언이거든요. 더 힐의 두 사람이 쓴 어피니언인데 더글러스 E. 쇼원이라는 분과 칼리 쿠퍼맨, 이 두 사람은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이제 뉴욕에 본사가 있는 쇼원 쿠퍼맨 리서치의 파트너고 꽤 오랫동안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이거든요. 특히 더글러스 E. 쇼원이라는 분이 텔레비전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악몽이던 그레이엄 플래트너, 이 케이스가 민주당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썼거든요. 메인주를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메인주의 민주당에 600명 대의원이 참여를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누군가가 지도부에서 아름아름해서 뒷거래가 아니라 뒷방에서 힘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 제 사퇴했으니까 네가 나가봐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자리를 펴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기로 했다는 것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카멜라 해리스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메인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뒷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일단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민주당에게 골칫거리인 건 분명하죠. 근데 골칫거리도요,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그걸 지금 이 두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트너의 정치적인 몰락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민주당이 플래트너를 내세웠을 때 아니 버니 샌더스 당신마저도 그럴 수가 있어? 이기기만 한다면 어떠한 오점이 있는 후보라도 그냥 밀어준단 말이야? 트럼프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대세가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랬고, 캘리포니아주의 비교적 젊은 로카나 연방 하원 의원도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뭐 버니 샌더스도 안 되겠다 하고 그를 버리고 말았지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도덕적으로 흠 없는 후보를 내세워서 수전 콜린스라는 공화당의 5선 의원을 물리치는 가능성을 훨씬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이 사람은 하도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많으니까 공화당으로 가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존 페러먼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쓰레기가 제 발로 나갔네. 나갈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온건한 민주당 쪽에 힘이 쏠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이엄 플래티너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문신하고 말도 세게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스럽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스럽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거침없이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고 메인주의 터프한 어부들이 좋아했었고 굴 양식업자고 군 출신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민주당의 온건한파는 그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 기승전결이 맞아야지 되고 이런데 민주당에서 수전 콜린스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을 세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었다. 이 사람이 자극적인 댓글, 레딧 뭐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섹스팅도 하고 성희롱. 연기가 나면은 불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게 상식인데도 민주당이 그동안 밀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괜찮아 하고 이제 무슨 뭐 일종의 무슨 헤드헌팅 하듯이 했었던 그런 민주당의 전략가들도 이번에 많이 힘들어졌죠. 보통 기존 세력이라고 하면은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기존의 그 바탕을 둔 그런 정치권에서는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정도의 그 후보를 내놓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 나가면 되겠어 하고 검증 자체를 진짜처럼 보이기만 하면 돼. 요즘 같은 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아무 말이나 다 오고 가는데 그냥 잘 포장이 잘 되면은 돼 하고 또 개인적인 탈성 같은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도 저랬으니까 그래 이러다가 민주당이 그러면 꼭 이게 탈이 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성애자라든가 민주당에서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던가 뭐 여러 가지로 이러면 공화당보다 더 타격을 받는다니까요. 동성애자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까진 그러니까 해서 민주당의 주류가 이번에 다시 조금 살아났다는 거죠. 플래티너에게 뭐 특히 척 슈머 상원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호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척 슈머 같은 사람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원을 하면은 철저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후원한 사람들은 다 예비선거에서 됐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주에서 그 의석을 빼앗아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메인의 주지사 설득해서 상원 출마하라고 했었고 그랬고 이제 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전 주지사가 그렇고 오하이오의 쇼레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 다 척 슈머가 이번에 한번 나가보세요 해서 이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척 슈머가 승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척 슈머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기존의 것을 무시하지 않는 기득권을 너무나 무시하지 않는 기득권이 한 게 뭐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저러는데도 아무것도 못했잖아 해서 사실 척 슈머가 지지율이 뭐 30% 아래까지도 내려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그렇다고 버리고 다른 플래티너 이런 새로운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내 지지율 지금 낮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나 나는 정도를 가겠어 한 척 슈머가 승리를 할지 못한다는 거 할지 모른다는 거죠. 대형 스캔들이 없었잖아요. 척 슈머가 지지한 사람 이건 완전히 그레이엄 플래티너는 대형 스캔들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이 두 여론조사 전문가가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지금 메인에서 승리할 현실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래티너 이 사람이 사퇴하기 전에 플래티너와 현재의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인 수전 콜린스는 49% 대 47%로 거의 이제 비슷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좋은 후보냐 이렇게 물으면 플래티너가 훨씬 아래, 수전 콜린스가 훨씬 위 22포인트. 누가 올바른 도덕관을 가졌어 하면 수전 콜린스가 16포인트나 앞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플래티너 지지층 가운데서도 그래 민주당이 이겨야지 되니까 저 사람을 지지해야지 돼. 하지만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 차이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게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 차라리 지금 잘 됐다. 지금 이참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 문제가 적은 사람, 문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라면 더 좋고, 물론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플래티너라는 사람이 사퇴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도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어도 이 사람이 사퇴하지 않아서 막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유권자가 뽑았잖아요. 예비선거에서. 그랬다면 본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겼을지도 모르고 졌을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거고요. 영원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플래티너라는 이 후보가 몰락을 하면서 민주당의 좌파의 힘은 조금 약해졌고, 주류가 조금 강해졌고, 단정한 후보로 대체를 할 확률이 높아졌고, 일주일 전보다, 플래티너가 사임하기 전보다 훨씬 민주당이 메인주에서 수잔 콜린스를 이길 더 유리한 위치, 그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럼 이 오점이 많은 그레이엄 플래터를 대신해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점이겠죠. 네, 이란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오늘 요즘에 미국의 지역적인 신문이 전부 전국지 비슷하게 돼가는데, 미네소타 스타트리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아주 세게 교전을 했어요. 교전을 해서, 이게 저야 뭐 뉴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을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이란이 우리 항로로 나가지 않아 해서 몇 척의 배에 뭔가 공격을 했고, 미국이 거기에 공격을 했고, 이란이 또 공격을 했고, 토요일에 또 뭐 키프로스 선적을 또 공격을 해서 미국이 또 공격한 게 뭐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이 뭐 공습 목표가 뭐 140군데도 넘었고, 어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어디 다른 지역까지 막 이렇게 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한 거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뉴욕타임스는 이 분석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하지 못했다. 아예 fail이라고,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양해각서요. 지금 양해각서도 다 찢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로 공격하고, 이란이 또 장례식 치르면서 민족주의적인 거 확 올려놓고 하면서. 그런데 그 프레임워크 합의죠. 양해각서 휴전한다고. 그 합의에는 결국은 테헤란에게 경제적인 그 병목 지점 호르무즈에서의 권력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에 서로 뭐 공격하고,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이란도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지역을, 그 걸프 지역의 여러 국가를 공격을 하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중부사령부가 그 관장을 하니까 이란을 겨냥해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얘기를 하던데, 엄청나게 일요일인 어제도 이란을 공격을 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꽉 쥐고 뭔가, 그래서 그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저 부당한 공격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영토야. 지구 반대편에서 온 말이 세집니다. 인간 말살을 하고 아동 살해를 하는 군대. 이거 초등학교의 첫날 폭탄 터뜨린 것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군대가 여기에 와서 불법적인 간섭을 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안전하다. 우리가 다 통제하고 있다. 안전하긴 뭐가 안전해. 안전 안 하잖아요. 계속 이란이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어서, 왜 키프로스라든가 지금까지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이란이 가라는 항로로 가지 않았으니까 공격을 했겠죠, 그거야? 왜 이란이 가라는 항로로 가지 않았을까? 그럼 그 이란이 가라는 항로가 아니라 누가 가라는 항로를 따라서 가다가 공격을 당한 거지? 왜 지난번에 한 번은 유엔에서 정한 그 항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항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드론 공격을 당한 그런 그 선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요 며칠은 왜 이란이 얘기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럼 누구의 것을 따랐단 말이야? 왜 따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오던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방송 끝나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또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으로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딱 마무리를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제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외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하나요? 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릴라이어블한 믿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슬람 공화국을 살렸나? 죽어가던 공화국을 그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스캇 피터슨이라는 기자인데 이분이 중동 지국장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글을 쓰는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그것까지 밝혔어요. 미국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 이란 정권은 1월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또 부패가 있었고 그 이란의 막 그 지도부들의 딸들 해외에서 막 비싼 거 쇼핑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신들 뭐 저런 것 안 돼 하면서 막 옷 다 벗고 노출된 채로 딸들 결혼시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우린 먹지도 못하는데 빵 살 돈도 없는데.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그게 경제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이잖아요. 존재론적 위협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 공화국은요. 대담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죠? 미국에 딱 대적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할 때는 하메네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복수는 민족의 염원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고 이란의 지금 지도자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와 순교자들을 암살하고 죽게 한 미국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하메네이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 아버지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던 이란 사람들도 트럼프 죽여라 이런 피켓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동 그 지국장의 얘기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1979년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죠. 이슬람 혁명의 진정한 신봉자들이 아직도 있고 왜냐하면 이슬람 혁명 자체는 혁명 이후에 혁명의 주체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었을지는 모르지만 혁명 당시에는 혁명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혁명이 있기 직전까지 미국과 영국이 내세운 팔레비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그 혁명의 진정한 신봉자들 아직도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이 하메네이가 숨졌다는 것이 거리의 그 슬픔이 진짜 슬픔이었다라고 본인은 취재 결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애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40일 동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공습을 견뎌냈으니까 근데 그게 1월 달에 자국의 시위대를 전례 없이 유혈 진압을 한 정권이잖아요. 그런 정권인데 그 직후에 그 폭력적인 진압을 해서 그 광범위한 부패와 경제관리 실패, 정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돼서 이거 잘하다간 2주일 안에 무너질 수도 있겠네 하던 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이슬람 혁명군이 너무나 대담하게 새로운 자신감으로 딱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위한 그 이후에 정권의 정당성이 거의 죽어갔는데 그 침식되던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흐름을 살려놨다, 되돌려놨다. 미국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협상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도박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이길 밖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슬람 혁명군, 이슬람 그 신권 정권이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이란 정부 비판자들에게 이 정권의 이 새로운 위상은 냉정한 현실이
이젠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니야. 더 강해졌어. 전쟁 전보다. 이분은요, 아마 본인들도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은 조금 바꿔서 인터뷰도 하는데, 공대 학생이에요. 모하마드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드디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신권 정권을 무너뜨려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답니다. 정말로 한 보름쯤이면 될 줄 알았죠. 며칠이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지금 배웠습니다. 야, 이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겼다고 하는데, 이겼다고 하지만 그 겉보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긴 게 우리 이란 국민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거죠. 우리 국민의 복지, 행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일자리를 수백만 명이 잃어버렸죠. 다리, 철로 거의 모든 것을 중요한 지점에선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게 이란 국민에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란 국민이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건할 때 더 많은 돈이 쓰여지고, 경제적인 재건도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재건할 때도 더 많은 돈이 있어야지 되니까 국민은 더 힘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이란의 지금 이슬람 혁명군이 꽉 잡고 있는데 경제적인 불만을 완화해야지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만이 있는 걸 어떻게 돼요? 미국에게 계속 이제 불만을 하도록 초등학교 공습으로 어린이 가족, 숨진 어린이들 가족 있잖아요. 막 화상 통화 같은 거 합니다.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이란 국가가 이런 국가다 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리바프라는 국회의장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원래 이슬람 혁명수비대 출신이었었죠.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의 수석 대표로 있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지금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신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게 이란의 최고의 힘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이 가지고 온 급격한 방향 전환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국제문제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달에 그 정권의 탄압이 이란 국민에게 그대로 있었다면 그게 그 정권의 최후의 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날카롭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1월 달에 이런 것들을 잊은 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때 그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복잡하게 만든 거죠. 미국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키워진 그런 부분만 있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이스라엘에게 전에 없었던, 이란에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 핵 문제 이런 데만 시선을 딱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이거 이란이 힘이 좀 강해졌고 대담해졌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것을 투자 기금은 어떻게 하지? 몇천억 달러, 3천 몇백억 달러 준다고 했잖아요. 양해각서에 써있는 이런, 찢어져 버렸지만 이미 또다시 붙을지도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고민을 미국은 해야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란 체계를 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이란 체제를 구했다. 오히려 막 이란을 앞으로 가게 한 게 아니라 뒤로 되돌려놨다는 거죠. 하메네이가 죽음으로써 이란이 뭉치게 됐고 정권에게 재결집의 기회를 줬고, 오히려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물론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시민들이 계속 힘드니까 불안과 분노, 어떤 영역에서는 더 악화됐으니까 고단한 삶이겠죠. 그래서 아마 사회규범 같은 것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보면은 어떤 사진 보니까 이란 여성이 얼굴을 아예 가리지 않고 그런 그 모습들도 보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미
조금씩 하고 있고, 지니는 병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란이 이제 이미 이란 혁명 수비대 힘이 강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정권이 그런 문제, 경제 조금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특히 여성들을 억압을 했었던 이런 거 조금 풀어준다면 불만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초기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들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빚이 계속 이란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절망적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또 미국과 좀 타협도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지금 타협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정권은 몇십 년 동안 보험 들어두는구나 하고 이제 더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온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해준다고 하니까 하고 희망을 키웠을 것 아니에요. 그 희망을 도로 상자 속에 집어넣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전쟁이 이란의 정권을 도왔다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10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관한 기사가 하나가 남았거든요. 10시 전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6월 12일이었어요. 6월 12일에 되고 나서 나스닥 100에 그 뒤에 편입이 되고 했는데 지금 기세를 잃었나? 현재는 잃었어요. 임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 그림을 조금 볼 수 있을까 해서 전해드리는데요. BBC 방송의 기사거든요. 스페이스X가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본인들이 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스타일이죠. 그래서 첫날 150달러까지 뛰었다가 176달러까지도 갔다가 160달러 선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상장을 한 IPO로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기록을 세웠죠. 다음 주에 주가는 더 올라가서 225달러까지 올라갔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적인 투자 리서치 회사 CFRA 여기에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손을 대는 어떤 회사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하죠.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인공지능이라고 AI 관련 투자라고 홍보가 되고 했기 때문에 어머 내가 AI 관련 여기에 처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해서 더 흥분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열기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스페이스X를 인공지능으로 봤으니까. 스페이스X는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를 했고 이름을 SpaceXAI로 바꿨습니다. 이 회사가 논란이 많은 챗봇 있잖아요. 그로 혐오 발언, 정치 평양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스페이스X가 다른 기술 업체에게 데이터 센터 용량을 리스해주는 그런 사업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 주식 상장했어요. 스페이스X의 주된 사업은 여전히 로켓, 스타링크라는 통신 위성의 제조 그리고 위성 발사입니다. 그런데 넘버원 스타링크가 테네시주 멤피스 지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막 지역사회에서 우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가격을 내렸어요. 그날 스페이스X 주가가 8%가 떨어졌습니다. 넘버 2, 스페이스X가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이 뚜렷해진다. 이거는 상장하는 첫날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회사 주가가 어떻게 돈을 벌어? 별 못 보는데? 주가가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죠. 최근에 기술주 전체가 좀 출렁이긴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스페이스X가 타격이 아주 커서 예를 들어서 7월 7일에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그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예요. 그날 지수는 1.7% 하락이었는데 스페이스X는 4.4% 떨어졌습니다. 물론 조금 작은 무슨 러셀 지수, FTSE 여기서는 약간 편입됐을 때 약간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현재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날 160달러 선에 마감됐어요. 135에 시작해서 138달러입니다. 거의 첫날 상장할 때에 거기에 거의 오늘도 지금
4.37%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35% 이상 떨어진 거네요. 지금까지 기록한 최고 225달러에 비교를 하자면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장 첫 5일 안에 스페이스X 주식을 산 투자가들은 현재 손실이라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점점 밈 주식처럼 보이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스톱이나 웬디스처럼 사람들이 이유도 없어요. 사자 하면 사고 팔자 하면 팔고, 웬디스 같은 경우는 세이브 웬디스인가요? 웬디스가 너무 주식가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사서 구하자 해서 어느 순간에 막 올라갔었던 적이 있죠.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거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 해서 어떤 사람은, 전문가는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 주가는 앞으로 더 내려가서 115달러 정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주가 변동이 투자 유형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도 뭐 괜찮은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말을 워낙에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스페이스X 사업 전망에 대해서 끝없는 열정을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잠시 됐었죠. 이 스페이스X 주식 상장 때문에. 2030년까지 스페이스X가 연간 매출 1조 달러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030년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주식과 그 변동을 화폐처럼 쓰려는 의지도 실현을 했어요. 6월 16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스페이스X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해주는 AI 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이에요. 커서라는 회사를 전액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이건 정말 아주 시장 감각이 뛰어난 거죠. 아주 높이 올랐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스페이스X가 서서히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관건은 뭐냐? 실적이에요. 결국은 영원히 밈 주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X IPO의 대표 은행이었던 모건 스탠리가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하고, 모건 스탠리는요, 스페이스X 목표 주가요 300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뭐 100 몇 달러였죠? 좀 전에 138달러 정도였는데 300달러. 그러면 지금까지 기록한 최고가보다 또 33%가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현재 손실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매출은 180억 달러 정도인데,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목표라고 했잖아요. 2030년도에 매출이. 그럼 지금 18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매출을 가려면 지금보다 5년 안에 매출이 쉬운 5배가 늘어나야 돼요. 5.5배가 아니라 쉬운 5배가.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회사의 첫 번째 공개 실적 발표입니다. 언제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8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든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300달러까지도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투자가들은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약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주가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10시 넘겼는데 10시 넘겼어도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월드컵 경기가 없잖아요. 월드컵 경기가 없고 이제 4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4강의 경기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죠. 그리고 토요일에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내일도 다행이네요. 12시네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수요일에도 12시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도 2시. 저는 좋네요. 오늘의 미국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스타들이 그냥
주르르 지금 줄을 서 있네요. 자, 오늘 월요일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고 화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페이스X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139불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우주개발은 밑빠진 독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바이.